나하고 한판 붙겠다는 거야? 좀 제가 이게 바닷가에 나와서 두서없이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마무리를 좀 지어보면 우리가 굉장히 극단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지금 이뤄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상황이라는 거 우리 지각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이게 진짜야? 싶을 정도로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점점 더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영화 컨테이전 같은 상황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런 일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이나 징글징글하게 겪고 있고 아직도 한국은 마스크 쓰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터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번 여름에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들 무서운 이야기도 좀 나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일론 머스크가 로봇 발표했잖아요. 2천만 원짜리 2만 불짜리. 저는 인류의 종말이 기후변화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망가뜨릴 것 같거든요. 이거 그냥 스카이넷이라는 별명을 사람들이 붙이는데 그 모르는 거죠. 해킹 한번 당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든 기계들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설 수 있는 거니까 걔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을 안 한다잖아요. 근데 버그라도 들어가면 뭐 한 대든 두 대든 10대든 뭐 10%든 20%든 버그라도 생기게 되면은 뭐 지각을 하게 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또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또 있고 일론 머스크도 발표를 하면서 자기도 약간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고 PT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진짜 이게 우리가 수명을 한 80살까지도 보는데 평균적으로 80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러면서 동남아는 마지막까지 남은 지상낙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올해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세상을 예상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예상을 했었고 팬데믹도 졸업하고 좀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도 한국에서는 마스크 쓰고 있고 지정학적 상황들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확전이 되어가고 있고 또 기후는 정말 다 망가지고 있고 이번 겨울에 얼마나 많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폭탄이 몰아쳐서 또 얼마나 많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을지도 모르겠고 또 다음 내년 여름은 또 어떤 또 산사태 홍수 태풍 어떤 게 올지 모릅니다. 아무튼 간에 다들 좋은 세상을 꿈꿨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가 완전 게임 체인저가 돼서 모든 걸 다 망가뜨렸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잠재적인 위협들을 더 이상 그냥 치부하지 말라.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에 뉴스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려고 준비 중이다 얘기 있었고 병력을 지금 국경으로 지금 진군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뭐 위성사진 이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까지 평화에 이런 관성이 있잖아요. 관념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을 안 썼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2020년도에 그 300분을 모시고 독서 모임을 했었거든요. 카톡을 통해서 매주 한 권의 책을 제가 선정을 해서 그 책을 읽고 나서 매주 말마다 그 독후감을 써서 나누는 거였어요. 카톡으로 이렇게 올려서 단톡방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주식 관련된 그런 모임이다 보니까 주식 관련된 책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중 한 책이 뭐냐면 피터 자이안 교수가 쓴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일단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국 보수 출신이고요. 미국은 셰일가스를 발견했기 때문에 점점 중동에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그 군사 병력을 철수하게 될 것이다. 그럼 힘의 공백이 생길 것이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 빈 공백들을 이용을 해서 팽창주의를 펼칠 것인데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책은 지금도 굉장히 읽을만 해요. 셰일 혁명이 어떤 충격이 올 것이고 지정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다 예측을 했어요. 엄청난 그 해안이 있는 책이죠. 피터 자이안 교수라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제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했고 크림반도를 또 병합을 했고 다음이 우크라이나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머리로는 알았어요. 근데 그 병력을 집결하는 걸 보고 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실제로 액션으로 이루어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 책을 읽었던 그 300분의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러시아가 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뭐 휴스를 치거나 아니면 뭐 SQQQ를 사거나 뭐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이 터졌을 때도 일단은 군사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너무 오랫동안 이제 평화가 이어지면서 병력을 거의 이제 내려놓은 상태가 됐었고 거의 이제 군대가 없는 나라였는데 러시아가
뭐 2주면 끝나겠지. 저도 군생활 했었어요. 뭐 군사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전쟁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국력이든 군사력이든 비교가 안 되잖아요. 100대 5도 안 되는 다윗과 골리앗 더 이상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린 이제 뭐랄까 좀 잠재적인 그런 위협들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끈 상태에서 살 수는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변수가 생기면 결과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액션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볼 때는 이제 투자라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진짜 마무리 짓자면, 지난 2월에 국경 동계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푸틴이 이제 중국에 있다가 국경에 있다가 돌아갔잖아요. 러시아로. 그러고 나서 전쟁 지시를 버튼을 누릅니다. 이번에도 중국에서 큰 회의가 이제 개최가 될 것이고, 시진핑 연임이 딱 되면 뭔가 시진핑도 수건 사업을 하나씩 이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임기가 이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적어도 4-5년은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초반에 망쳐도 그 나중에 반가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의 내부적으로 있는 많은 이야기들, 그 시진핑 리더십에 대한 많은 그런 의문들,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걸 또 시선을 돌리려면 전쟁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중국 자체는 지금 뭐 돈도 충분하고 군사력도 뭐 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나면 미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미국의 우방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가장 치기 좋은 시기거든요. 저는 분명히 1년, 2년, 3년 뒤에는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지금 빨리 쳐서 빨리 병합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시진핑이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들의 이제 싱크탱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요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